자, 이제 이번엔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소멸시효 진행 과정을 여기다가 그려보면은요. 갑이 권리자고 을이 채무자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을 했다. 라고 하면 채권 채무는 소급해서 이제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행하면 안 되는데 권리 행사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 상대방에게 도달까지 했고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효과가 발생을 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단된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된다?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제 없어지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 재밌는 건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채무 관계도 9개월 만에 소송을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10년짜리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3년짜리도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돼버리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가 발생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계속 진행해버리면 권리자가 억울하죠. 아니 나는 열심히 권리 행사했는데 채무자가 이상한 상태가 되는 바람에 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인데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돼서 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럼 소멸시효 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자는 권리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럼 소멸시효를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지시켜 놓습니다. 정지시켜 놓고 있다가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이 개선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로부터 기간을 조금 더 주는 거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 정도를 더 줘서 다시 여기 와서 권리 행사하라고. 권리 행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때 중단시켜 버릴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이걸로 소멸시효 뭐라 그러죠? 정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된 거야? 연장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예, 요걸 소멸시효의 정지, 요걸 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떤 게 있고 정지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단시키라고 한 거지 이게 중단 아니에요. 요걸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의 정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래요. 중단 사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리듬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청구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거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조그맣게 하는 거야. 승인.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채권자가 하는 거고 이건 채무자가 하는 거라고. 채무자가 큰 소리로 아우 채권자 나 돈 들고 있어 승인. 그런 채무자가 어디 있어? 쪽팔리니까 죽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하는 거고 얘간 채권자가 하는 것이다. 해볼까요? 하여튼 노래방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아야지 하지. 그죠?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인데 이 청구 방법이 6개나 돼요. 청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길게 했잖아.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하는 거죠. 청구 방법은 결국은 돈 달라고 독촉하는 거잖아요. 독촉하는 방법이 6개라고. 6개. 6개가 자, 하나, 둘, 셋, 4개 쳐놓으면 되죠.
최고야, 최고. 최고. 그 다음에 임의출석. 최고는 독촉장 보내는 거죠. 임의출석은요,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뭐 돈을 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언제 주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야, 그럼 우리 판사한테 가서 한번 따져볼까? 라고 해서 판사 앞에 가서 우리 일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미 출석을 했다고. 그럼 판사가 정해줄 거 아닙니까? 판사가 네 받을 돈 얼마라고? 넌 받을 돈 얼마라고? 근데 서로 의견이 하면 판사가 그래, 그럼 얼마 받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미 출석이고요.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이다. 화해를 위해서 소환을 했던 얘기는 채권자가 채무자 만나자고 그렇게 그래도 채무자가 피하고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럼 결국은 방법은 법원에 신청해야죠. 법원에 신청해서 저거 지금 채무자가 돈 띄어먹으려고 그러는지 도대체가 연락이 안 됩니다.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하면 법원에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소환을 시킵니다. 그 소환장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돼? 법원에 나와야 되죠? 예, 그래요. 이게 화해를 위한 소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참가. 파산 절차, 채무자 파산 절차에 채권자가 참가했다는 거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가 참가했다는 얘기가 뭐 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지. 채무자가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채권자가 거기에 참가했다는 얘기는 나 받을 돈 얼마입니다 라고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권리 행사한 거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 받을 돈 얼마니까 배당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한 겁니다. 네, 청구요.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 아예 소송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 소송 제기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급명령의 신청이지.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최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원으로 가는 거지.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상 판결하고 거의 같은 효력이 있는데 최고는 독촉장 보내는 거예요. 최고. 언제까지 안 주면 확 경매 실행하겠어 이거겠죠? 예, 그래요. 근데 최고를 최고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최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최고만 자꾸 하면 얘는 맨날 겁만 주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럼 물최고가 되죠. 물최고. 그 겁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를 했으면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는 이게 망치 손잡이고 이게 망치 머리야. 최고 후 6개월 이내 강력 조치는 망치 손잡이로 망치 만들어서 한 방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최고 했으면 6개월 이내 뭐 하라고요? 강력 조치. 강력 조치 그냥 우리끼리 뭐라고? 강력 조치. 강력 조치는 압류가 압류 가처분 하든가 이미 출석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 절차에 참가하든가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최고 후 망치 딱 그리면 압류가 압류 가처분 손잡이 뭐 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딱 4개 하게 되면 뭐야? 이게 망치 머리잖아. 최고 후.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 했으면 최고 후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취해야 되죠. 강력 조치는 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망치 손잡이, 망치 머리가 된다. 이걸 했어야지 이걸 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최고를 최고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만 뒤지게 하는 거야. 매월 1일날 최고합니다. 최고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가 아참 강력 조치 취해야 되지. 그리고 이날 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고 후 몇 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하라 그랬어요.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한 날이 이날이죠. 이날로부터 역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날 된 날, 이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슬프게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이날이었다는 거야. 그럼 최고로 인해서 소멸시효 중단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지. 그럼 소멸시효 완성돼버린 겁니다. 최고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요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답니다. 그럼 안심해야 되겠죠? 아이고 요 날짜로 소멸시효 중단시켰네.
그럼 이날부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고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강력 조치는 잠깐만 우리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했을 때 압류가처분에다가 최임화파제 이거 이제 암기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암기해야 되겠죠, 이 순서. 그래서 최임화파제지 해보세요. 시작. 최임화파제지. 최 씨와 임 씨가 화파를 조직해서 돈 받으러 다녀.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고 있죠. 말도 안 되죠. 누구하고 누가 다닌다고? 무슨 조직을 했대? 화파를 만들었대죠. 경찰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제지당한다고. 아시겠죠? 소멸시효 중단은커녕 잡혀가는 수가 있죠. 그래, 다시 한번 누구하고 누가? 뭐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제지당하고 있다. 최임, 화파, 제지.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여태까지 해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뒤에 가서 수준이냐고는 어쩌고 했다가 걸리면 알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아시겠죠? 네, 뭐 한다고? 최임화파제지. 최임화파제지. 자, 순서대로 소멸시효 중단서에 맨 앞에 뭐라고? 청구 왜 길게 했어? 많아서. 청구 압류가처분 승인. 이거 간단하거든요. 압류가처분 승인 하는 거예요. 승인은 왜 조그맣게 해요? 이거 채무자가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방법이 뭐가 있어요? 최임, 화파, 제지. 이거 암기하면 80%간 거야. 소멸시효 중단사에 80% 이상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 출석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은 결국은 판사 앞에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판사 앞에 가서 화해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 앞에서 더 눈 찌르고 막 그냥 팔 꺾으면서 싸운다는 거지. 그러면 화해가 성립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이내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화해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중단의 효과가 없다. 아시겠죠? 이것도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하지 않았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다. 화해가 성립됐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된 거야. 근데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최임화까지가 숫자가 들어가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파산 절차에 참가했대요. 그럼 일단 소멸시효 중단이죠. 근데 다만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가 스스로가 취소했대. 소송 아니니까 배당 요구를 취소했다든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각하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채권자도 아니네. 가짜 채권이네. 법원에서 너는 빠져라. 이게 뭐죠? 각하된 거죠. 그럼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없다고 판결 난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예요. 이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이 있고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소송의 종류는 뭐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이 뭐 이행의 소가 됐든 형성의 소가 됐든 확인의 소가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본소가 됐든 응소가 됐든 반소가 됐든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는데 이 응수에 조금 복잡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요거만 좀 보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나한테 더 이상 줄 거 없다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채권자 나 받을 거 있죠? 알았어. 그럼 내가 소에 응할게 라고 판사 앞에 간 거야. 소송에 응서했죠? 이거 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이 아닌 거죠. 판사한테 가서 판사가 아니 채무자가 기간 지났다고 돈 못 준다는데 할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어요. 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까?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채권자가 가서 아니 얘가 지금 말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소멸시효 기산일을 2달 연기해줘서 아직 1달 남았는데 얘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지. 채무자가 소송 제기하니까 거기에 응소한 사실만 갖고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응소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한 게 하나 있고요. 이 소송도 이제 재심의소가 또 있어요. 본심이 있고 재심이 있습니다. 이 재심의소에 조금 복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취하가 됐다는 거야. 기각, 각하 또는 취하가 됐다는 거죠. 기각이나 각하, 취하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소송을 취하했다. 판사에 의해서 재심의 소를 제기했더니 재심이 야 사유 없다 라고 각하가 된 경우에 이래도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 효과, 즉 최고의 효과는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6월 이내에 또 뭐 하면 되는 거죠? 강력 조치를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데 이거 왜 띄워놓으라 그랬어? 이게 재심의소에서는요.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재심의소를 제기했을 때 이거 기각, 재심 요거만 연결하는 거예요.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재심의소를 제기했다. 그럼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 소송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심의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다시 소송 제기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가 이긴 거야. 그럼 소멸시효 완성돼서 더 이상 줄 돈 없다라고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자료를 다 모아서 재심의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더 이상 돈 받을 거 없다라고 확정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재심의소를 제기할 때는 나 지금 돈 받은 거 없는데 있는 걸로 다시 바꿔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심의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응소해갖고 소송 열심히 지금 소송을 하다가 졌어요. 그럼 소송을 하는 과정에는 판사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봐야 되겠죠. 채권자 지금 나 권리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패소 판결 아니면 제가 소송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을 돈 없다고 확정시켜 놓은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나 받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열심히 소송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재심의소를 제기합니다. 그때는 나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있는 걸로 바꿔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내가 재심의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없는 상태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채권이 살아있으니까 중단돼야 되는데 재심의소를 제기할 때는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심의소는요.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들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없는 채권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 때는 그 이후에 재심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뒤에 책에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그거 줄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요. 민사소송을 제기했대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취하하거나 기각하거나 각하가 됐다는 거죠.
이러면 6월 이내에 다시 강력 조치를 하게 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럼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는 또 뭐냐? 이거잖아. 이거. 아시겠죠? 6월 이내에 강력 조치 취하게 되면, 즉 그렇다는 얘기는 최초 재판상 청구했다가 기가 각하 취하가 됐어도 최고 정도의 효력은 부여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중단시켰다고. 그랬다가 채무자가 벌벌 떠니까 에이 그럼 소송은 이제 그만해 라고 했어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지는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최고 정도의 효력은 부여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7월 1일자로 민사소송했어요. 그랬다가 8월 1일자로 취하했다고. 그랬다가 12월 1일자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2차 소송을. 그럼 7월 1일날 민사소송했다가 8월 1일날 취하했다 그랬죠. 그리고 12월 1일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돼야 되잖아. 6월 이내에 강력조치 취했죠. 아니, 기각 각하 취하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강력조치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1일자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7월 1일자로 생기는 거야? 7월 1일자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급명령의 신청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급명령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다 하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했으면 법원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해버리는 거지. 지급명령 신청의 효과가 소멸해버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요. 하는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효력이 소멸했다? 그러면 중단의 효과도 소멸해야 되죠. 압류가 압류 가처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압류가 압류 가처분 했답니다. 그럼 일단은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압류가 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그럼 중단의 효과도 소멸해야 되는 거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 압류가 압류 가처분 했대요. 조치를 취했대. 그럼 소멸시효 중단돼야 되죠. 근데 법원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처음 압류가 압류 가처분 했어도 법원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압류가 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럼 압류가 압류 가처분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의 효과도 소멸해야죠. 지급명령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겨요. 근데 지급명령에서 정한 가집행을 하지 않았다. 가집행 필요 없어. 뒤에 그냥 그 말을 안 바꿔내니까. 법원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의 효과가 소멸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고. 그럼 소멸시효 중단되죠? 근데 파산 절차 참가가 각하가 됐대. 너 받을 거 없네. 그럼 참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취소했대 스스로 양심상. 그럼 참가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럼 중단의 효과가 없는 거고. 이미 출석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을 했다니까. 그럼 가와주 서로 간에 화해가 성립했대요. 그럼 그걸로 소멸시효 중단되겠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한 달 이내에 뭐 했어야 돼? 소재기해야 되는데 소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화해를 위한 소환이고 뭐고 다 효력 소멸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는 거죠. 자, 최고했답니다. 6월 이내에 강력조치해야 되죠. 근데 강력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효력은 소멸해버렸죠.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된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암기가 급선무인 거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요거 말고 위에 있는 청구 있죠? 청구. 요게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온다고. 이건 낼 게 없어요, 실제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강제경매 절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압류, 가압류는요. 근데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요. 근데 보증인도 있어, 보증인도. 근데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담보 제공한 거 있어? 그래서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 버립니다. 경매 실행하겠다고. 보증인이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채무자지 보증인이 아니잖아. 그럼 압류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통지해줘야 되는 거죠. 통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통지하지 않았으면 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주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야. 주채무 소멸하면 부정성의 원칙상 종된 채무도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도 같이 소멸한다고. 얘한테 소송 백날에서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걸 중단시켜야 돼? 이걸. 주채무를 중단시켜야 보증채무가 중단이 되지. 주채무는 중단시키지 않고 보증인과 소송을 해서 100번을 이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하면 부정성의 원칙상 이것도 같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압류 가처분은 이것밖에 없어, 낼게. 실제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인이라고 하는 거 별도로 한번 보기로 하고 얼른 책으로 갈게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니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죠. 승인이 있죠. 우린 뭐라고 했어요? 승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재판상 청구부터 볼게요.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그랬어요. 자, 여기 재판상 청구는 일단 소멸시효 중단이랍니다. 근데 그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죠. 그런데 6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압류, 가처분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죠. 그러니까 6월 이내에 다시 하게 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는 어떻게 한다? 최고 정도의 효력은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우리 제1항에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동그라미 치고 기각은 세모표 해놓고 취하의 경우에도 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각을 세모표 해놨으면 그 위에 세모 꼭대기에다가 재심 청구 시 효력 차이 있음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재심 청구 시에만 효력 차이가 있어요. 자, 밑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니은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줄쳐 놓으시고요. 거기 A, B도 다 줄쳐야 됩니다. 여기는 다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이기만 하면 소의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행에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본소, 반소, 응소 모두 다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거고 소송의 형태도 최초 제기하는 소뿐만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 변경, 재심의 소도 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자, 권리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채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줄 거 없다고 소송한 거거든. 그럼 B를 보셔야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시효 주장하는 자는 뭐야? 채무자인 거야,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돼서 줄 돈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했대. 판사가 부르니까 갔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받을 돈 있으세요? 잘 모르는데요. 언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받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응소는 한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피고로 응소해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해서 응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4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리을에 앞에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재판상 청구가 있어도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우리 법조문에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 취하게 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그 얘기죠. 네. 그럼 B는 줄쳐야지. 이 규정은 재판상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스스로 취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최고로서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6월 이내에 강력 조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C도 줄쳐야 됩니다. 재판상 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와 달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받을 돈 없다. 그래서 확정된 경우에 청구권 부존재 확정됨에 따라서 중단의 효과가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받을 거 없는 걸로 확정했다 그 얘기잖아요.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받을 거 없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가 없다. 받을 돈 없어.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 판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즉, 야, 내 이름으로 경료된 저당권 지워. 왜? 너 더 이상 받을 돈 없잖아.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럼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답니다. 했는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한 겁니까? 아니지. 이거는 보증인에게만 한 거잖아요. 제가 보증 채무와 주채무는 완전히 독립된 채무라고 얘기했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168조 제1항 규정에 청구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중단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 그냥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B에 보세요. B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우리 1월 달에 잠깐 할 거야. 1월 달에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형사소송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딱 하나씩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밑에 읽지 마시고 설명 들으시라고요. 예? 밑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래요? 예. 읽지 마시고 지금 그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1월 달에 제가 하겠다 그러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줄쳐드릴 필요도 없고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데 행정소송 중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행정소송이 딱 하나 있다고. 딱 하나. 몇 개요? 한 개. 딱 하나. 형사소송도 원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형사소송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씩. 아시겠죠? 근데 그건 행정소송이 형사소송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와도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그럼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그럼 그거 무조건 맞는 지문이라고. 이상한 딴 얘기 갖다 안 붙이니까 그냥 무조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 대신 듣기는 해봐요. 과혼합한 조세를 돌려달라고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닌데 나한테 부과가 됐어요. 그럼 잘못 낸 거잖아.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돌려달라고 하려면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처분으로 과세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부과된 과세고지를 어떻게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에서 나한테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거지. 과세고지 자체가 취소 안 되면 세금을 되돌려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세금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정소송인 거야. 과세처분 취소 또는 과세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은 원래 과세 의무자, 납부 의무자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 부과됐다라고 하는 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과세처분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된다고 또는 무효가 된다고. 이건 무슨 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면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부당이득이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보기 때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싶어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행정소송은 원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야? 아닌 거야. 아닌데 세금 관련된 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하나 딱 있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시험장에서 전혀 문제 없이 골라낸다고. 아시겠어요? 이제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원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닌데 형사 피해자가 원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돈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쟤한테 손해배상 받아봐야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민사소송을 해서 변호사 사면 걔가 다 가져가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형사재판부에다가 그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손해배상 명령을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형사재판부에 청구한다고. 그러면 형사재판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판사라고 한번 보세요. 징역 3년 때리면서 손해배상도 얼마 해라 이렇게 가혹하게 잘 안 해요. 형사재판부에서는. 그럼 민사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형사재판부에서 배상 명령하게 되면 한 600~7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변호사 사면 걔한테 다 뺏길 텐데, 그리고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징역 사는 애한테 변호사비까지 청구한다. 그래봐야 언제 받을지 묘연하죠. 그러니까 아예 형사재판부에다가 손해배상 명령을 같이 해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결국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형사재판부에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민사소송 제기하는 건데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데 딱 하나씩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행정소송 뭐하고 관련된 거? 조세, 과세 처분. 형사소송은 손해배상 명령. 다시 한번. 행정소송은 뭐라고요? 과세 처분. 형사소송은 손해배상 명령. 다시 한번. 행정소송은 뭐요? 과세 처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형사소송은 손해배상 명령.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아도 골라내는 거 아무 지장 없고, 제 설명 들었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고, 그때 에이 그냥 딱 하나 요거만 아셔도 돼. 사실은 아시겠죠? 행정소송 딱 하나가 뭐라고요? 겁나 많이 아는 거야. 형사소송 원래 아니라 그랬죠?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뭔데요? 배상명령이에요. 손해배상명령. 아시겠죠?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채권 일부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다. 그래. 채권 일부를 청구했다는 거야. 그럼 일부가 중단돼야 되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채무자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럼 내가 500만 원만 청구하고 500만 원은 너 면제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야. 채권자가 채권 일부만 청구했다. 그럼 나머지는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1,000만 원 받을 것 중에서 500만 원만 청구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중단인 거야. 나머지는 소멸시효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 일부에 대한 승인은 전부에 대한 중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야, 내가 너한테 줄 돈 중에서 500만 원 먼저 줄게.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안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주겠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청구, 압류가 처분, 승인 조그맣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채권자가 일부를 청구하면서 나머지는 뒤이어서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청구서에. 일단은 500만 원 먼저 청구하고 500만 원은 증서 다시 확보해서 다시 청구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그 취지가 일부만 청구한 거야? 전부 청구한 거야? 전부 청구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일부 청구는 일부에 대한 중단인데 그 일부 청구의 취지에 전부 청구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중단시킨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청구는 출치입니다. 일부에 대한 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청구 취지로 봐서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보에 대한 중단의 효과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파산 절차의 참가.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참가됐다 그러면 중단의 효과가 있는데 취하 각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죠. 법조문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급 명령입니다. 지급 명령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같은 거 알지 말고 그냥 후속 조치라고 알아두세요. 가집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의 효력이 소멸해버리죠. 그럼 중단의 효과도 없어지는 거지. 자, 화해를 위한 소환입니다. 임의 출석이요. 이거는 판사 앞에 가서 화해가 돼야 되는데 거기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중단의 효과 없는 거죠. 근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중단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1월 이내에 소도 제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중단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고 봅니다. 최고는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가처분하지 않으면 그냥 6월 이내에 강력조치라고 하자. 자, 그럼 고개 들지 마시고 강력조치 우리 칠판에 있는 거 그림 갖고 연상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손잡이 뭐였어? 그 다음에 망치머리는요? 그렇죠. 임화파제. 그래서 망치머리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들어온다. 분명히 망치는 뭐고 망치머리 뭐냐고 또. 그죠. 우리끼리 그냥 약속 정한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 350페이지에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리을 보이세요? 리을? 최고만 열심히 했다는 거야.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처분이에요. 압류 가처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가처분 일단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는 거야. 그럼 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 시효 이익은 받은 자는 채무자고 그 자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물상보증인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에게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죠.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요. 351페이지에 보세요. 35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기억해 보세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을 압류하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피담보 채권의 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 부정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이 있다 해서 주채무까지 시효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하고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통지해야 주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승인.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마무리 못 졌네. 다음 시간에는 하악원도 같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내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지? 10월 22일인가요? 네, 알았어요. 대박.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거 1시간 정도 하고 학원 나갈 겁니다. 책 2권 갖고 오라고 화가 납니까? 어떤 분 책 2권 갖고 오라 그러고 지랄이야 그러시는 분 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